그 채무자를 뭐 감치 5일에 처한다 이런 결정문을 받으시면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리실 텐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특히 빚을 못 갚아서 법원에서 이것저것 우편물 날라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올 수도 있고 통장이 압류됐다 뭐 이런 통지가 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채무자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라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네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적어가지고 법원에 갖고 와 이런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얼핏 보면 간단하지만 다른 법원 서류처럼 그냥 무시했다가는 갑자기 구치소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재산 명시 기일이라는 게 뭔지, 이 명시 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주의사항부터 구치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재산 명시는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대체 어떤 통장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차는 타고 다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내 재산은 뭐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라는 절차입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쪽은 돈을 빌린 사람이 낸 자료를 보고 아, 여기를 압류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재산 명시라는 절차는 채권자가 원한다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도 채무자가 정말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게 맞는지 그 확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채권자는 지급명령, 판결문 또는 뭐 공정증서 이런 집행권원,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자가 어느 때 재산명시 신청을 하냐면요, 시중은행 기준으로 통장도 다 압류를 해보고 혹시 보증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채무자 주소지에다가 보증금도 압류해 봤는데 도저히 재산으로 보이는 게 없다 싶을 때 혹시 숨겨둔 재산이 없으려나 싶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자,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결정은 거의 100% 바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면서 재산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도 같이 송달을 하는 겁니다. 결정문은 결정문이고 이 기일 출석 요구서가 뭐냐면요, 법원이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는 채무자의 재산명시 기일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산을 꼭 명시하십시오 라고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날짜를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재산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단순히 날짜만 적힌 게 아니라 유의사항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본인이 참석해야 된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단순한 유의사항 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채무자는 위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그 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치라는 걸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나가서 이제 선서 한 번 안 했다고 감치를 당하다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재산 명시 기일이 결정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는 것도 미안한데 법원까지 나가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재판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일단 나가서 재산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뭐 없으면 없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요, 내가 작성해서 제출한 목록에 거짓이 없다라는 그 선서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바빠서 또는 깜빡해서 무서워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일을 안 나가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감치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 20일까지 감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채무자를 뭐 감치 5일에 처한다 이런 결정문을 받으시면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리실 텐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치 결정문에 적힌 그 관할법원 재판부 연락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 명시 기일에 못 나갔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재산 목록을 낼 테니까 재산 명시 기일을 혹시 다시 잡아주실 수 있냐 하면은 다행히 감치 결정은 취소가 되고 재산 명시 기일이 다시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 재산 목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작성 내용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뭐 현금 또는 예금, 뭐 계좌 잔액 또는 차량, 보증금, 부동산,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체크하고 금액은 얼마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 일을 하는지, 뭐 급여가 얼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적으면 아까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급여를 적잖이
많자니 이제 압류가 될 수 있고 적지 말자니 허위 기재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 명시까지 받으신 채무자들은 작성한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 중에 명시기일이 잡히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재산 명시기일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일단 재산 명시 자체는 나가셔야 되고, 이거 외에 별도로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담을 받아보시고 궁극적인 해결 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 기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감치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감치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이미 법원에서 관련된 서류를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